자, 33강 기핵심 지문들, 계약의 일반과 계약의 성립과 관련돼서 자주 나오는 지문들이에요. 이거는 제가 그랬죠. 기본서를 읽고, 기본서를 3회독 읽고, 나머지 뭡니까? 이 기핵심 지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 숙지한다면 우리 민법은 뭐다? 고득점할 수 있고요. 민법은 1년 안에 알고 푸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익숙해서 문제를 푸는 거지. 우리가 민법을 알고 풀려면 적어도 2, 3년은 해야 돼. 그만큼 우리 형님, 우리가 강의 들으신 우리 형님, 누님들, 동상들은 그만큼 열심히 해서 민법이 1년 안에 8, 90점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존경스럽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키 핵심 지문들, 계약 일반과 관련돼서 우리 지문을 봐봐요. 첫 번째, 약관 내용과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이 먼저 적용된다. 그래서 개발 약정 우선의 원칙. 이게 바로 약관 규제법과 관련돼서 우리가 나오는 키 핵심 지문이 되고요. 이번에 약관 조항이 사업자의 명시 설무 위반으로서 계약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나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계약은 원칙적으로 나머지 부분만 유효하게 존속한다. 이게 일부 무효법리에 대한 특징입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민법 137조 일부가 무효면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가 새로운 법률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의혹할 때는 그 한도 내에서 효과가 있죠. 그게 바로 이 약관 규제법에서는 이 불공정 거래의 일부 무효 법리의 특징이 바로 요 2번.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 지문이 되겠고요. 자, 생큐 나왔죠. 생큐. 그래서 생유죠. 생유.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이지만 유상계약은 언제나 쌍무계약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현상광고계약은 유상계약이지만 편무계약이라는 거. 요거 어떻게 보면 시험장에 가면 쉬운 지문이면 깜빡하면 써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큐라고 그래요. 생큐. 그래서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이고 유상계약은 언제나 쌍무계약이다. 이러면 X가 됩니다. 쌍무계약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현상광고계약은 유상계약이지만 대표적인 편무계약이라는 거. 쌍무계약의 경우는 동시이행항변권, 위험부담이 적용될 수 있다. 이 쌍무라는 것은 좀 이따 결련성과 관련돼서 연결돼요. 쌍무계약의 특징은 자 결련성이다. 결련성은 몇 개예요? 3개죠. 그래서 이행상의 결련성, 성립상의 결련성, 전속상의 결련성이 나오게 돼요. 성립상의 결련성에서 대표적으로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이 되고 이행상의 결련성은 대표적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이 탄생하게 되고 우리가 전속상의 결련성이 바로 이연 부담이 적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4번은 쌍무계약의 특질에만 적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5번은 유상계약은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으로써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 그래서 담보 책임과 관련돼서 유상계약에 적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5번과 4번, 5번 자주 출제되죠. 3, 4, 5는 단골 메뉴가 되겠고요. 예약은 언제나 이행의 문제가 남는 채권계약이죠. 예약, 현상광고, 계약근계약, 보증계약은 요물계약이다. 요물계약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뭡니까? 현대계보 꼭 기억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자, 8번과 관련돼서 청약입니다. 청약은 그에 대응하는 성능만 있으면 그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심으로서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된다. 청약에 대해서. 자, 9번의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일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가 될 수 있다. 청약의 상대방 아까 우리 기본서에서 읽어보면 그런 측면에서 나오고요. 성락은 반드시 특정의 청약자에게 하여야 한다. 주관적 합치 이렇게 나와 있네요. 10번의 승낙기간을 정해서 청약한 경우 승낙기간을 정했대요. 청약을 한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청약을 철회하지 못하고 그래서 청약의 비철회성이고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고 청약한 경우 상당한 기간 동안 청약을 철회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10번과 관련돼서도 우리 핵심 지문으로서 자주 출제되는 지문입니다. 청약은 철회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청약은 효력이 있으므로 승낙도 그 기간 내에 도달하여야 계약이 성립한다. 그래서 청약의 구속성, 승낙 적적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약의 성립, 우리 민법 총칙에서도 의사표시 효력 시기는 도달시죠. 그러면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이 도달 주기입니다. 그럼 도달해야 계약이 성립한다. 그래서 청약의 구속성과 승낙 적격이라는 의미. 자, 11번과 관련돼서는 사례 문제를 우리 이런 사례를 가정하여서 요 5개를 4개 지문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갑이 을에게 물건을 매도하겠다는 뜻과 승낙기간을 10월 30일로 하는 서면을 발송하여 10월 25일에 도달하였다. 그러면 도달하였대요.
그러면 갑은 10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청약은 처리할 수 없다라는 거네요. 30일로. 그럼 결론적으로 따라서 을의 승낙은 10월 30일까지 도달해야 계약이 성립한다. 근데 일찍 도달했죠. 25일. 그러면 언제 이제 계약은 성립하는 겁니까? 10월 30일에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죠. 자, 그 을이 10월 27일에 발송한 승낙이 10월 30일에 도달하면 계약은 10월 27일에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계약이 발송한 승낙이 10월 3일에 도달했다면 계약은 10월 27일에 성립하고 객지자간은 계약기간의 승낙 시기는 뭐다? 바로 발신주의라고 그랬죠. 그래서 객성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발송할 때 승낙이 그래서 10월 27일이죠. 3번은 10월 1일에 11월 1일에 도착한 의뢰 승낙은 연착됐대요. 원래는 10월 30일이었죠. 그러면 연착된 승낙으로 효력이 없으며 다만 갑은 새로운 청약으로서 보아 승낙하면 계약이 성사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11번을 자세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4번에 을이 승낙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했대요. 갑은 연착 또는 지연의 통지를 해야 되며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따라서 계약은 승낙을 통지를 발송할 때 성립한다. 그래서 요 사례와 관련돼서 12번 요거 깜빡 잘못하면 헷갈리니까 요 4개에 대해서 사례를 생각해서 접근을 해달라는 거 부탁해요. 자, 12번은 매수인이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고 변경을 가했대. 그러면 승낙을 했대. 그러면 자, 조건에다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했다면 다시 새로운 청약을 본 거죠.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종전의 매도인의 청약은 자동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착은 그러면 청약의 조건과 변경을 붙인 거,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갈 때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그래서 12번과 관련돼서 11번, 12번 이런 것들 자주 출제되는 핵심 지문. 그러면 여기 우리가 핵심 지문에 대해서는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꾸 반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13번 지문이 있네. 핵심 지문. 객지제한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승낙기간 도달하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할 때 성립한다. 그래서 여기 봐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여기도 발송이죠. 그래서 객승발이라고 하나 외워두는 게 나고 객지제한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승낙기간 내에 도달하면 자, 승낙의 통지는 발송할 때 성립하는 거고 14번에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오고 간 경우 교차 청약이네. 그러면 양 청약이 모두에게 마다 도달한데 A가 포인트가 되죠. 도달한데 교차 청약과 관련돼서 상대방이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게 대표적인 교차 청약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에 승낙의 의사표시나 간섭에 의해서 의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 그래서 사실이 있는데 성립하는 거로 이게 바로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이 되겠죠. 그러면 청약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는가의 여부는 계약의 성립에 영향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33강의 핵심 지문들은 계약의 일반과 관련돼서 계약의 성립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아주 중요한 핵심 지문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1번에서 15번 주문 핵심 지문에 대해서는 절대 버려서는 안 돼요. 이걸 하나씩 질근질근 씹어 먹어야 할 지문들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